안녕하세요. 명리를 공부하시는 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육식간지 일주론에서 오늘은 무오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무토도 현침이요, 오화도 현침이다. 무토는 선천의 양기의 끝인 이 무토를 늙은 노인네 할아버지로 통변을 한다 그래요. 이 오화 역시 후천 음기의 시작인 오화에 하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오중에 기토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화는 왕합이 극에 이르러서 이미 발도 차면 기운다 라는 법칙에 의해서 기울어져 가는 그러한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내재하여 있는 오하다. 이 오하는 5월 장미를 뜻한다. 이 장미는 화무 11홍으로 꽃이 피어날 때는 좋지만 이 화려하게 피었던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된다. 그래서 시들어짐에 대한 근심 걱정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무오일주다. 어떻게 되었던 이 무오일주는, 이 무토는 이것이 창과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일주는 창과 살 위에 이렇게 하면 무토가 되죠. 이 무토는 완성을 이루어라. 그 완성을 이루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이룰성이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무토는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한다. 다만 이 무토로 태어났을 때 기토만이 만나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어떠한 천간이든지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기토를 만나면 반드시 이 기토로 인해서 쓰러질 것을 상징한다. 이 무오일주가 말은 그래요. 사람들이 무오는 양인이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서 오중기토 양인 합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발현이 되면 이 간목이 실제로 여기에 기토가 투출이 되고 간목이 있어서 갑기 합토로 변한다면 내 자식 낳고 내 자식이 토기에서 수기를 극파해서 내 자식이 큰 패망시킬 것을 상징하고, 또는 이 무토의 기토는 여동생이나 또는 누나이다. 여동생의 남편은 간목이다. 그런데 갑기 합을 해서 둘이 부부 합신을 해서 이 무토의 재물을 파극시키는 역할이 아닌가를 살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내용이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사주격에 어떻게 사주격이 구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 이 무오일주의 오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암장이 되어 있는데 사주격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이 병화가 좋을 때가 있고 정화가 좋을 때가 있다. 여름이나 또는 미월이나 수월에 무오일주로 태어나면 화기가 왕성한 것이니 이때는 병화나 정화 두 글자가 혼잡으로 나오면 대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글자만 있어라. 이 부분에서. 그러나 이 중에서 한 글자가 있는데 이 병화는 밝은 대낮을 상징하고 이 정화는 밤중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무토는 태산이기 때문에 정적이다. 그래서 정적인 속성이 이 정화를 만났을 때는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정적인 속성이 있었을 때는 머리가 들뜨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들뜨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화는 촛불이기 때문에 정적이 된다. 그러나 이 정적이 잘못 발현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음양적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정적인 이 관계에서 너무나 무토가 조열해져 버린다면 이 무토는 오로지 계수를 찾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무토가 계수를 찾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물론 무토태산에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흘러야 되니까 계수를 찾는 것은 뭐 어찌할 수 없다. 또한 무토태산의 나무와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계수를 탐하는 이것과 임수를 탐하는 이것과는 틀리다. 임수를 탐하면 무토태산에 호수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백두산 천지에서 백두산에 호수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계수는 비가 내리는 물상이다. 물론 장단점은 있다. 이 호수가 있으면, 산중에 호수가 있으면 그 계곡에는 물 흐름이 있어서 좋은 장점도 있고 아름다운 장점도 있지만 이 계수는 빗물이 된다. 그래서 산 전체를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떻게 발현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이 있다. 즉, 조열한 사주에서 물론 개수가 있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 음기를 너무 반긴다면 이 사람 성격이 음침해져 버린다. 왜냐하면 문제가 항상 이렇게 해서 아셔야 할 게, 이 무토는 안개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개수는 안개 속에 내리는 빗물이다. 그러면 안개 속에 비가 내린다면 이 우중충한 하늘에 더군다나 정화가 떠 있고, 그러면 밤중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음침해져 버린다. 사람이 밝은 기색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러한 형상이 되었을 때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밝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음쪽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모든 글자들이 전체 사주의 형상에서 어떠한 물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음쪽으로 가는 사람인가 양쪽으로 가는 사람인가, 사주가 너무 조열하기 때문에 음기를 반기는가, 또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음실양허 또는 양실음허, 음양적 관계에 딱 두 가지밖에는 없다. 그 음양 둘이 동서남북 나누어진다. 동서남북이 나누어지고 나니 그 다음에는 사통 8달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8개가 된다. 이 명리에서는 청룡, 백호, 주작, 협무, 구진, 등사 이렇게 해서 5행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내 인체에서 작용하는 손가락이 4개, 이 부분은 사상이다. 이 엄지손가락 이 부분은 오행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주의 기운을 전체를 그대로 다 담아왔다. 무일주가 자축공망이죠. 무토를 오화에다 놓고 무기, 경, 신, 임, 계 하면은 자축이 공망이다. 그 다음에 이 무토는 무오일주인데 이 부분을 양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양인이 아니다. 양인은 병오, 이 경금이 유금을 만났을 때, 임수가 자수를 만났을 때, 간목이 묘목을 만났을 때, 그러나 간목이 묘목을 만났을 때 양인은 제일 약하고, 이 성분이 무토가 오화를 만난
이건 역시도 아니다 그래요.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오화는 인수일 뿐이지 양인이 아니다. 양인은 비경과 겁재를 양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무토의 겁재는 기토이기 때문에 오화는 양인이 아니다. 다만 화기에 이끌려가서 12운성을 살피기 때문에 양인격과 같은 그 성격이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진정한 양인은 아니다. 또한 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또한 이 부분이 화기에 이끌려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양착살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요. 양착살 성분이 약하다. 다만 무토는 양기이고 이 오화는 오중기토로 말미암아 음기다. 그래서 양과 음이 어긋났다. 그래서 양착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양착살의 특징은 내 어머니의 친정과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 부족한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무오일주는 이 오화가 비경겁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착살 또한 약하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다. 이 부분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무오는 간지, 현침으로 이 오화는 불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상징하는 침이다. 이 불침의 사용 용도는 따로 있다. 한의 계통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뜸이나 그 뜸질 속에다가 이 침을 뜨겁게 열을 가열해서 놓는 침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불침의 성향, 이 부분으로 나타난다. 또한 오화는 탕화살이다. 왜냐? 인, 오, 축, 탕화살이기 때문에 탕화살 성분이다. 이 무오일주로 태어나면 축토탕화는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났다면 여름이라도 4, 5, 미월이 되는데 미월이라면 축토는 맞지 않다. 여름에 태어났다면 축토 한 글자가 있는 것도 길하다. 왜냐하면 이 축토가 있으면 재물을 생해서 유축, 합을 하고 토생금으로 재물을 생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항화살이 발동이 되는지를 꼭 여기에서는 살펴주셔야 되겠다 그래요. 자, 여기 글들을 읽어가면서 또 다른 장단점을 파악해 보시자고요. 무오일주는 양인일주라 하는데 그러나 일지가 겁재가 아니므로 양인일주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양인일주는 아니지만 양인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라 그래요. 일지 정인을 양인일주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겁재 양인인 경호 양인이나 임자 양인일주와는 다릅니다. 무오일주는 일지 효신살에 양착살에 해당하고 간지 음양이 다른 음양살이다. 이 부분은 음양살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의가 굳건하고 자기 주체성이 강하여 상대에게 지기 싫어하고 사주격이 흉하다면 고집이 매우 드세고 감정이 극단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름생으로 화토조열하고 일지오화에서 병화나 정화가 투출하고 기신작용을 한다면 배우자의 덕과 육친의 덕이 부족하여 비인수레를 끌고 다니는 인생으로 매우 흉하다. 특히 화기인 인수가 과다하고 술미 형파살이 있었다면 이것은 승려명과 같아서 대책이 없는 인생으로 수고와 노력은 많지만 실익이 부족하다. 이 무오일주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 일지오화가 시신이고 직업들이 시신작용을 하는 사주라면 육친과 형제 동료들의 덕이 좋아서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고 삶이 명쾌하여 인기인된다. 남명무오일주는
개수가 투출하고 무게합이 되었다면 모초 불화로 작용하며 탐죄 괴인이 되는데 본초에서는 무자식인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무오일주에서 어찌됐건 무오일주이기 때문에 일지 정인이 되는데, 일지 정인에서 나의 친어머니인 이정화, 그런데 이 무토에 이임수는 편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이 없다. 좋다 그래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무토의 천은 정제로 계수이다. 이 계수는 불을 끌려고 하는 성질로 이 정화가 나의 철을 상당히 못마땅해 한다. 그런데 이 정화, 나의 어머니의 자궁은, 또는 나의 어머니가 무토도 나왔고 기토도 나왔다. 기토도 나왔는데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기토는 여자다. 그래서 나의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누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시켜서 계수를 패대기를 쳐버리라고 그런다 그래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처가 관계가 나쁘다. 이 경우 부부간에, 이건 진짜예요. 남녀 부부간에 무개가 잠을 자면 이 어머니 정화가 가운데 들어가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부부합을 완전히 방해를 해버린다.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이 무토를 이혼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게합에서 자식을 못 낳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무게합은 무토가 기수한테 거는 기대가 많아서 무게합화를 해서 나의 인수 문서,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시집 올 때 당신 친정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문서가 되게 해달라, 이것을 뜻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합화를 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 이 계수가. 그래서 이때는 부부 헤어지고 실질적으로 무게합이 되어 있는 사주에서 이렇게 구성이 무오일주가 계수를 만나 무게합이 되면 부부 이혼, 자식이 없어서 부부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토가 또 다른 이임수를 첩을 딱 들이거나 후처를 들이게 되면 이때 정임합 목을 하면서 이 자식을 만든다. 그래서 이 무게합에서는 그렇게 이 자기 어머니를 피해서, 누구를 피해서 그냥, 이건 뭐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가가지고 이러한 짓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어떻게 자식 한번 낳아보려고 했는데도 못 낳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수가 눈물을 흘리고 헤어지고 이임수 첩을 들였다. 근데 이임수 첩은 바로 자식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계수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겠죠. 또 이 여자도 다른 데 시집 가가지고 바로 애를 낳는다. 이 사람한테만 자식을 못 낳는다 그래요. 이 사주라는 것이 이렇게 재밌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첩에서는 자식을 둘 수 있으며 부모의 사이가 불화하고 정이 없으므로 성장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렇게 대입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내 일지가 인수가 되었다 그래도 이것이 되는 사주가 있고 안 되는 사주가 있고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계수투가는 될수록 없는 것이 좋으며, 혹 투출했다면 연간 계수가 길하다. 혹 월간이나 시간에서 투출했어도 간목이 있으면 효신살 발동이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나 병화나 정화가 투출하고 지신작용이라면 부부정을 기대할 수가 없기도 하다. 그러므로 편재인 임수를 요구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간목이 투출하고 오중기토의 암합을 이루고 겁재를 합과하는 것이 자식들이 길하고 명예가 높아진다. 이 경우 자식이 각기 합을 하여
아버지인 무토의 탐재개인을 풀게 하고 인성을 생겨함으로 효자를 만나는 인연이다. 그러나 여명사주의 무오일주에서는 흉작용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여자가 무오일주였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틀리다. 남편이 간목이 있었는데 간목은 인목과 같고 인오 합을 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있다. 저기 이 무토가. 그러나 이것은 처음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목이 보니까는 오중 기토가 있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 간목이 탐해 가는 것은 무토태산의 정적으로 외로운 간목이 되는 것보다 평지에 농사짓는 땅에 나는 갑기 이 기토가 좋다. 간목의 마음속에서는 기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살겠다 하는 이 기토 땅에 뿌리만 내리면 내가 일평생 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토는 나를 외롭게 만든다. 그러나 기토는 주위에 이러한 나무에 논밭천원이 펼쳐지고 여기 이 부분에 마을 사람들도 오고 모두 오고 여기에 정자를 짓고 평상도 놓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 음식도 먹고 이 간목 그늘 아래 전부 다 모여 앉아서 이 간목 그늘이 여름에는 너의 그늘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느라 마을 사람들이 징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 농사 잘 된 것을 축하를 한다. 그런데 무토태산에 있다면 이 간목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은 기토를 탐해 간다. 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러면 여자 사주 무토 무오일주이기 때문에 내 남편은 부군 작적 첩에게 뺏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무토는 산영 분계를 내첩이 시켜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는 평야로 뚝 떨어져 버리고 기토가 본처자리로 앉는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 간목 남편이 무토인 나를 보지 않고 첩인 기토를 숨겨두고 외정하는 영상이며 기토를 시켜 재물벽탈까지 시키는 간목이므로 무토 여자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남녀의 사주 감정이 전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각기 좋아하는 천간들이 다르다 그래요. 똑같은 예를 들어 경금이라 해도 경금이 남자였을 때 또는 경금이 여자였을 때 무토가 남자였을 때 무토가 여자였을 때 각기 이 모든 천간들이 좋아하는 남녀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무토니까 어쩌고 경금이니까 어쩌고 그것이 아니다 그래요. 진실된 사주 명식 속에 들어와야만이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 여명과 남명은 본질적인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여명이 양천간일 수도 있고 남명이 양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세상 속에 할 일이 있게 된다. 그런데 여자가 무오일주라면 여자의 원래 성격이 가정적인 모성애의 성격보다는 사회생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가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있게 된다. 남명의 무오일주는 이미 남자가 양천간으로 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환경보다 외적인 환경이 될 것이고 또한 무토의 정적이고 묵묵함과 근엄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라한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사주를 타야 되고 여자는 여자 사주로 오는 것이 대체적으로 삶이 평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오일주는 밝은 형상이지만 내적으로는 수심이 찬 마음을 감추고 있다. 밝음의 이면에는 항상 그늘이 함께하고 있어서이다. 정직함을 주장하는 성격이지만 음착살, 음양살, 효신살 일주로 명식이 양호하지 않는 한 육친의 덕이 부족하고 형제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으며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많은 무오일주이다. 그러나 내 것을 지키는 데는 뛰어나며
재산 증식에 번창하는 운세이지만 아버지를 극하고 처를 극하는 일주에 해당한다. 이 무토는 만물을 무성하게 길러주고 오화는 양기를 밀어내고 음기가 희생하는 때이다. 그러나 열기가 한창 때이므로 건조해서 윤토하는 수기를 그리워하다 보니 수기가 되는 차가 되고 재산이 되므로 재물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명식이 흉하면 사람이 인색하고 야박하며 남자들은 호색하여 여자들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재물을 밝히는 기질을 형성하는데 그러므로 남녀 모두 상처상부하고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남자의 무호일주와 여자의 무호일주가 성격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여름에 태어나고 화토가 조열하다면 이 무토 입장에서 이 관성은 오히려 인수만 생하는 과정이 된다.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역할이 된다. 그래서 이 여자 사주에서는 남자를 완전히 결혼하고 나왔더니 내 인생 망하게 하는 남편이 돼버리는 이러한 형국이 된다. 그래서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반갑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나 남자 사주였을 때의 무호일주라면 이때는 탐하는 마음이 화토가 조열을 하다면 오히려 이 마음 속에서는 산중 계곡에 물이 흘러야 된다. 이거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수기를 탐한다. 이 수기는 여자다. 이 수기는 유흥이다. 그래서 성격적인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무호가 나는 여자 없이는 하룻밤도 못 자. 나는 어떻게 됐든지 여자가 있어야 돼. 여자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변해버린다 그래요. 이 성격이.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이 도저히 싫어. 나는 남편이 싫어. 이렇게 되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각기 일주마다 이렇게 성격적 변화에 틀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알아야 한다 그래요. 무일주는 황색말이 대낮의 산중에 있는 형상인데 말이라는 동물은 항상 평야에서 대자유를 꿈꾸는 습성이 내재하여 답답함을 싫어하고 자유스러운 것을 좋아하며 누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무토의 중후한 풍모에 비해서 오하는 소심하고 의심이 많으며 이기적이고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주팔자에 다시 오화가 또 있으면 오호 자행을 하고 자수를 도충하여 재물과 여자를 밝히는 습성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내 남편과 내 차가 또 있는 형상이 되는데 화염조토의 명식이라면 그 흉유는 더욱 크게 나타나서 성질이 급하며 안하무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청액을 당할 수 있으며 큰 수술을 받거나 중년 이후에 부부 이별하고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 이 남명의 무호일주는 오로지 여자를 밝히는 스타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아낌없는 재물을 쓰는데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인색한 면이 있으며 변덕이 자주 일어나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수행심으로 결점을 고쳐야 한다. 이 무호일주의 물상은 장년이 된 인간이 부지런히 죽게 하고 사회적 명성을 쌓아온 결과 마치 말 위에서 높이 앉은 늠름한 장수처럼 권위와 위엄이 드높은 기사이다. 이 오화는 불꽃 같은 화기로서 처음 자수에서 시작된 양기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음기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 속을 파고든 음기는 마치 개미가 자기 체중의 수십 배나 되는 먹이를 밀어내는 것처럼 제자리에 안착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양기를 밀어내는 작용을 한다. 사람의 성질도 이와 같아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어하는 허세와 움켜진 재물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시기하고 의심이 많으며 눈치가 빠르다. 또 장년의 나이가 때 의젓한 겉모습과는 달리 조급해지고
생각이 얕으며 담력도 약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쇠퇴기를 맞아 가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왕성한 기상과는 달리 의기소침해져서 큰 일에 겁을 낸다. 하지만 인생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고 견고하게 맺기 위해서 더욱 큰 야망을 불태우기 시작한다. 이 오화는 인간의 그러한 욕심을 상징하며 청운의 꿈을 이루고 높이 앉아 자신의 유재성을 뽐내는 교만의 도구이며 천하를 누리고 정복하여 군림하려 드는 끝없는 욕망을 상징한다. 무일주는 대체로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비밀을 간직하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비밀도 털어놓는 바람에 뜻밖의 재난을 당하는 일도 있다. 여기에서 꼭 이제 아셔야 할 것이 하나가 이렇게 써 있다. 여기에서 무호일주는 대체로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비밀을 간직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발산시켜버린다. 화기의 팽창성. 이 화기의 팽창성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팽창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팽창함이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이 부분이 팽창성분, 화기로 인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이 화기의 팽창성이 없으면 어떠한 물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금수의 수렴 결집성분, 수렴 결집성분은 모든 것을 팽창됐던 이것을 응축시킨다. 단단하게 수축시킨다. 응축시킨다. 그래서 남자는 팽창이요, 여자는 수축이다. 그래서 양기와 음기의 본질적인 차이가 이 양기라는 속성은 팽창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얌전히 있다가도 팽창을 했을 때는 팽창, 이 발기가 된다. 이 음기의 속성은 나타나는 속성이 벌어져 있다가도 음기의 속성이 나타나면 오므리는 속성으로 나타난다. 딱하니 오므린다. 이것이 수렴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양기가 그 사람 사주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음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양실, 음실, 양은 딱 두 단어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대체로 무오일주는 팽창성이다. 그래서 팽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젖힌다. 그래서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것을 다 주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것이 갖다가 잘못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비밀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열어젖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나의 비밀을 하나를 안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주 명식에서 음기가 강하면 수축성이다. 양기가 강하면 팽창성이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상대방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뭔가가 된다 그래요. 이 무오일주는 조열한 무토이므로 계수에 집착한다. 이 계수의 물상은 호색, 색정, 다산, 음란함이 되는데 이 무토의 왕성한 정력이 계수를 만난 것이므로 무오일주는 자칫 남자 풍파나 여자 풍파와 연결되기 쉬워서 이성 문제로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다. 이 무오일주 여자, 무술일주 여자가 자기 발로 걸어서 술집으로 들어가는, 왜냐하면 이때는 남자는 싫다. 나는 오로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 벌러 술집으로 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무오일주와 무술일주가 술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무오일주는 지난 일을 곧장 훌훌 털어버림으로써 복수의 감정이나 질투심 같은 감정은 가지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고집이 세서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려다가 자칫 파탄에 이르는 수가 있다. 한번 일을 그르치면 그만큼 그 타격도 커서 재기불능하여 평생 고생을 면하기 어려우니 행운이 찾아들었을 때
만사를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 대체로 안색은 붉은 편이며 사교술에도 뛰어나 끼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지만 그 자신은 한 번 싫다고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상대하지 않으려는 결백함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되므로 만사 형통하게 되어 재산도 많이 모으지만 낭비벽이 있으므로 중년에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떠한 책 속에서 오래전인데 보니까는 무오, 무오년, 무오월, 무오일주가 무엇이 태어난 사주가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사주냐면 관성제분. 이것을 관운장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네 개의 무오 양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오가 자영하고 오가 자영하고 오가 자영하고 자수를 불러오고 무가 두 개가 개수를 불러오고 무무가 또 한 두 개의 개수를 불러오고 그래서 조를 성격시키고 무오 관운장이 무가살로 긴 칼 차고 수염을 휘날리며 적군을 전쟁터를 누볐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오가 이제 남자 무오일주다 그러면은 무오의 기상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이 관운장은 진정한 의리시상이죠. 이 관성제군. 그래서 이 주문 중에 그래서 이 운장주라고 있는데 관성제군 주문이 삼계해마 대제시니 원진촌정 관성제군 그러니까 삼계 하늘과 땅과 인간계 이 모든 곳에 안 좋은 마귀의 세력들 이것을 삼계해마대제시인이 원진촌정 관성제군 이 부분으로 해서 관성제군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운장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무오일주가 얼굴이 붉은 편이며 이렇게 해서 못을 보면 갑옷을 입고 긴 칼 청룡도를 차고 있는 이 느낌이 무오해가 있다. 그래서 완전한 의리지상이다. 이러한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꿈이 해괴망측하고 안 좋고 내지는 등등 그러한 일이 있으면 꼭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두시라. 삼계해마 대제시니 원진촌정 관성되고 그래서 필자도 젊은 시절에 산중에 홀로서 기도를 하고 내지는 이럴 때 무섭기 때문에 그 주문을 많이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계마대제신이 원진 촌정 관성제군 삼계마대제신이 원진 촌정 관성제군 하면서 산속에서 많이 갔다가 혼자 이것을 외웠다 그래요. 이 산중에 혼자 텐트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오일주가 사주격이 양호하다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민첩하게 행동하며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의식주 걱정에 문제가 없으나 고지식한 면 때문에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는 편이지만 인정이 많고 의리가 굳세며 순박한 면이 있다. 그러나 무오일주는 일주양인으로 지기 싫어하는 성질이 강한 만큼 욕심도 많으며 남의 이목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불운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굳세어 기운을 만나면 만난을 극복하고 모든 일에 묵묵히 전진해 나가며 신용을 지키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무일주는 대체로 간사하지 않으며 한 번 맺은 인연을 배신하지 않는 장점도 있으나 사주격이 흉하다며 무너지는 태산으로 하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일지효신으로 부부정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지가 화국을 이루는 중심 세력이
예 글자이므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여름생으로 심강하다면 더 많은 신고파란을 겪을 수도 있으나, 금기와 수기가 유력하다면 기사회생에 복덕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약간은 신약하여 오화가 희신이 된다면 육친 간의 정이 많고 복덕이 길하다. 그러나 신강하고 계곡에 물 흐름이 없다면 성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신세를 망치기도 한다. 그러나 무일주가 사주격이 양호하고 일지가 신작용을 한다면 내 것을 지키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으며 재산 증식에 번창하는 운세로 길하다. 그러나 극부극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관인 을목을 만나도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이 여명의 사주에서는 또 편간인 간목을 만나도 오중기토의 마음이라니, 이래저래 여자에게는 썩 좋은 일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길한 바 있어서 임수편제 여자를 만나도 존경받는 기란이 있고, 계수정제를 만나도 그 마음과 정이 변하지 않는다. 이 무일주가 여름에 태어나고 화염조토가 되었다면 반드시 계곡에 물이 흐를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진축 습도가 없고 근기쇠약하다면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육친의 덕이 깨진 바가지와 같다. 또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된다는 자암살 성분으로 지지가 형충이 되었다면 무기나 흉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암시가 있다 그래요. 사주에 있어야 할 글자가 없고 없어야 할 글자들이 많은 그러한 명식의 무호일주라면, 부모와 남편을 극하고 매일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신양 명식의 무호일주는 길한 바 있다. 양이 납살된 명식이라면 여명은 남편의 바람기로 가정이 안정되기 어렵지만, 남명은 기run일 때 권세를 얻고 폭도를 누르는 장군이 되거나 법관, 의사 등이 되며, 격이 낮으면 재봉틀, 편직, 의류, 기능공, 미용사 등이 되기도 한다. 충격 명식에 무일주는 황소 같은 고집으로 욕망이 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뒤를 이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한 군데 머물기보다는 여기저기 방랑을 하며 가정을 파괴까지 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황소 같은 이 고집으로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고집이 세다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또는 무슨 일을 도모했다가 망하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남녀 모두 강한 인상을 주므로 타인과 사귐에 있어서 좋고 나쁨이 너무 분명하며, 배우자가 명확하고 단명한 것이 특징으로 고독, 정막, 극부극적, 괴팍하고 부모, 형제들이 적으며 고독, 적막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 여자들을 이 무호일주에 또는 무술일주, 화토가 강한 여자들, 이쪽 여자들을 보면은 사주가 화토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얼굴이 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상당히 묘하게도 인물들이 준수하다. 그러기 때문에 유흥업 술집으로 나간다. 실질적으로 유흥업 술집 쪽으로 나가는 여자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무호일주, 무술일주가. 참 이게 묘한 일이더라. 어찌되었건 이 무호일주가 사주격이 썩 불미하다면 유아독존의 고집으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어려서 모친을 잃거나 모외 유모가 있기도 하며, 또는 이보 경제가 있고 육친의 덕이 부족하여 결국 고독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신앙심이 강하게 되어 종교업을 하기도 한다. 대체로 미남 미녀가 많지만 내면에는 불안정한 기운이 내재하여 이것을 극복하고자 신앙심으로 나타나거나, 운동선수, 무관직, 의사, 군인, 경찰 또는 글씨나 그림의 소질이 있기도 하며 예술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
명식에 수기가 쇠약하거나 없다면 매우 인색한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성에게 돈을 쓸 때는 매우 잘 쓴다. 그리고 이성의 유혹이 많은 편으로 음란하고 색정이 강해서 일생을 망칠 염려도 있다. 남명의 경우 여러 여자와 교제하는 일도 있고 혼잡 교접하는 사람도 있으며 법질서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명식이 양호하다면 그렇지 않다. 연월지 충에 인수 효신이라면 부친이 두 번 결혼을 한 바람둥이로 편모스라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체로 편인이 왕성하다면 부친 선망에 이보 경계가 있을 것을 암시한다. 무일주는 누가 건들지 않으면 양반이지만 일단 누가 자존심을 건들면 참지 못하여 폭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 대처가 신속하다. 여명은 여장부로 언변이 능숙하고 수단이 능란하며 활동력이 왕성하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돈 벌어서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팔자이다. 이 무호일주는 대체로 성욕이 강해서 독신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데, 차라리 가정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이 좋을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무관직이나 의업, 군인 등의 직업이 좋은데 관살로서 양인 합사를 시켜야 평안한 인생이 되므로 길하지만 남녀의 차이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리고 여명 또한 직업을 가져야 평안한 인생이 되는데 남편 덕을 보고 가정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일주 남자는 매사가 잘 진행되다가도 끝에 가서 성을 내며 깨버리는 급한 성격을 고쳐야 하며 만원하는 것이 좋으나 나이 차이가 많은 미모의 여성과 인연이 되는 일도 있으며, 혹은 연상의 여인을 만나 기둥서방이 되는 사람도 있다. 여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는 상으로 정욕가이고 성기 또한 대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무호일주가. 그래서 강직절 현상으로 나타나면 성불능자가 되기도 한다. 질병으로는 편식하는 경우가 많고 비뇨기, 피부, 변비, 유장, 등막, 고혈압, 당뇨, 중풍, 폐병, 대장암 등을 주의해야 한다. 겉은 따스하지만 속은 냉하여 고생하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호일주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간여지동 일주에 해당하는 기미일주에 대해서 일지, 목기, 창고를 깔고 앉은 기미일주에 대해서 내일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